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민승재 교수입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CA 입문교육 제6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강의는 열전달과 열응력 해석을 이해하는 게 되겠습니다. 열전달 해석은 잘 아시다시피 열전달 메커니즘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온도 분포를 알아보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열응력 해석은 열하중을 구조물에 적용시켜서 구조물의 변형 및 응력을 검토하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열전달 해석을 통해서 온도 분포를 구하고 그 온도 분포를 다시 구조물의 열하중으로 입력하여 구조물의 변형과 응력을 검토하는 복합 해석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첫 번째 열전달에 대한 기초 이론, 두 번째로 열전달 해석, 세 번째로 열응력 해석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전달의 기초 이론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열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구조물에서도 응력이 일정해야지 안정된 구조인 것처럼 열 문제에서도 모든 영역의 온도가 같아져서 평행 상태가 이루어지려는 현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열전달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온도 차이가 반드시 발생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왼쪽 면과 오른쪽의 온도 차이를 온도 9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9배를 통해서 발생하는 열량을 열전달량, 시간에 따른 변화를 열전달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열전달 메커니즘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도, 대류, 복사.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이제 전도와 대류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도식적인 그림을 보고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꼬챙이를 여기다 이제 불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이 꼬챙이를 통해서 열이 전달이 되겠죠. 이거를 저희가 이제 전도라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류는 열전달 메커니즘이라기보다는 이 경계, 유동의 흐름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복사는 직접 여기 그 열원에서부터 전자파가 방출돼서 느껴지는 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전도, 열전도, 컨덕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현상은 푸리에가 이제 발견한 법칙인데요. 물체 내부의 온도 구배, 즉 이 dT over dx, 공간에 따른 온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체 내부의 온도 구배와 열유속이 비례한다는 법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열전도율이 온도 구배와 열전도 계수, 그 다음에 면적의 비례함을 알 수 있고요. 앞에 붙은 이제 마이너스는 이 온도가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전도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구배가 마이너스를 해서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편의상 붙인 마이너스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전도의 현상은 이 분자의 매체 물체 내에 분자 진동으로 한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자유전자에 의한 에너지 이동으로 발생된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단열재, 열을 막아주는 이제 부재 같은 경우는 열 전도율이 낮은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열 전도에서 열 전도율, 컨덕티비티로 나타내는 이 K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서 어떤 물질에서 열이 얼마나 빨리 전달되는지 나타내는 척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열 전도율이 크면 클수록 열이 잘 전달되는 물질이고 후리에 법칙을 통해서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그 열 전도율은 온도에 따라서 약한 비서형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따라서
실무에서는 보통 상수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전도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자 여러분께서 반드시 이 상수값을 입력을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요 물질별 열전도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금속 부분이 열전도율이 큰 걸 알 수가 있겠고, 이런 플라스틱이라든지 폼 재료 같은 경우는 열전도율이 낮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재료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열전도 해석의 응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대류라고 합니다. 컨벡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독립적인 열전달 메커니즘은 아니지만 그 물체의 경계에서 고체와 외부 유체 사이의 열 교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에서 열전달 문제를 처리할 때는 이러한 대류는 경계 조건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크게 이제 자연 대류와 강제 대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 강제 대류인 경우에는 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제로 더 복잡한 CFD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류의 정도는 대류 계수 또는 필름 계수라는 상수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H. 물론 이제 상수값 하나지만 사실은 이게 이 대류 현상을 지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류에 대한 열 전달률은 그 뉴턴의 냉각 법칙에 의해서 대류 계수와 면적에 비례하고 그다음 온도 차의 비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류에는 자연 대류와 강제 대류가 있습니다. 자연 대류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자연 상태에서 유체의 밀도 변화로 유체의 흐름이 발생해서 열이 전달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러한 경우는 뭐 실험 데이터나 측정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해석에 사용할 수 있게 되겠지만, 이와 같이 강제 대류인 경우 이렇게 팬을 통해서 더 빨리 식히기 위해서 이런 강제 대류를 하는 경우는 유체의 흐름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때의 대류 계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CFD 해석이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그 대류 계수 H 값을 산정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 되겠고, 이 대류 계수를 잘 산정을 해야지 대류 현상을 잘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대류 계수 필름 코에피션트에 대한 얘기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 대류일 경우에는 이제 실험적으로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데, 공기 중에서도 바로 자연 대류와 강제 대류를 비교해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체 표면 상태 또는 유체의 점성이나 밀도, 그 다음에 속도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강제 대류 같은 경우에는 실험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CFD 해석으로 대류 계수를 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복사가 되겠습니다. 레디에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구조물과 외부 또는 구조물 간의 열 교환이 일어나는 부분을 복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스테판 볼츠만이 이제 이 그 법칙을 찾아냈고요. 방사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사되는 복사 에너지는 이렇게 반사와 그 다음에 흡수, 그 다음에 투과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투과는 무시하고 이제 이 방사율을 가지고 그 복사의 특성을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방사율은 이제 흑체라고 해서 흑체를 1로 가정해서 0에서 1 값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시그마는 이제 스테판 볼츠만 상수라고 해서 스테판 볼츠만 법칙에서 유도되는 상수값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조물과 외부와의 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조물과 그 다음에 이런 흑체와 복사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파장과 각도에 무관한 방사 흡수율을 이제 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열 전달률은 구조물의 온도, 그 다음에 외부의 온도, 그 다음에 면적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일반적으로 방사율과 같은 흡수율과 그다음 복사열이 도달한 비율인 가시계수로 계산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 복사가 되겠습니다. 닫힌 공간 또는 열린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면들 사이에 복사열 교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면들 사이에 교환이 되므로 구성면들의 형상과 방향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제 그 복사열 교환은 빛이 직선으로 닿는 부분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진 영역 부분도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 소프트웨어에서 다 제공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가시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되는데 1보다 크게 된 경우 요소망을 좀 더 조밀하게 치시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서 가시계수 합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열전달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전도는 물체 내부의 온도 구배에 의한 열전달, 복사는 전자기파에 의한 에너지 방출, 대류는 유체나 기체의 이동에 따른 열전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열전달 현상이 설계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해석 대상과 어디에 맞는지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결정한 후에는 각 열전달 현상마다 열전달 계수를 구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실험적이든 아니면 다른 데이터를 인용하시던 실제 해석하시려는 물리 현상과 유사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으시려면 그 부분을 유의해서 결정해서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